한국 축구대표팀은 얼마 전 이집트를 상대로 6월 마지막 평가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붉은 악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뻤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은 브라질전 5실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점점 전방으로 압박해가며 경기를 장악하겠다는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를 구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팀이 연이은 6월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한국 팬들은 신나게 해주지도 못하고 약점만 드러낸 우리 대표팀이 잘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세계 각국이 축구 평가전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금 꼼꼼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월드컵을 앞둔 전 세계 각국의 축구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에서는 강팀이라고 여겨지는 팀들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역시나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팀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의 대표팀이나 선수진 상황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경기에서 얻으려는 것이 분명한지에 관한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면에서 한국의 패배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봤던 경기 내용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변명일 뿐이지 않나 하고 코웃음을 치게 되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팀이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경기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이야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스카이 대학에 가고 싶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다가올 모의고사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칫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혼날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꾀를 냅니다. 다른 친구들의 컨디션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2주 전부터 같이 점심 먹는 상위권 친구들에게 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메뉴만 주문합니다. 초밥 같은 거요. 그리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별것 없는 내용을 질문하죠. 그렇게 모의고사일이 다가왔는데 밤잠을 설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던 상위권 친구들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합니다. 당연히 모의고사는 상대평가인 만큼 이 학생의 석차는 높아져 있고요. 부모님은 내 새끼 정말 잘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수가 진짜가 아니란 점을 말이죠. 그리고 다가올 11월 수능에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요. 반면 또 다른 학생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는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남은 시간 동안 약점을 잘 보완해 결국 실전에서 자신이 기대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두 학생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얼마 전 일본은 한국과 월드컵에서 맞붙게 될 가나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때문에 일본 축구 팬들은 한껏 고무돼 있는데요.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이 이렇게 약한 팀이었냐며 정반대인 한국과 일본의 평가전 결과에 대해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4대1로 이긴 파라과이 같은 팀에 간신히 2대2로 비겼냐는 건데요. 브라질에 무려 5골이나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조롱했고요. 이에 일본계 브라질인 2세이자 일본 축구 평론가로 활동 중인 축구 원로 세르지오 에치고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번 평가전은 일본 대표팀에 대한 흥행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가나는 지고 있는데도 뒤에서 공을 돌릴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패스미스도 눈에 띄었다. 제대로 뛰어보려는 의지도 없었다. 선수들의 피지컬은 좋았을지 몰라도 전술적으로는 전혀 볼 것도 없는 팀이었다고 꼬집은 것이죠. 실제로 가나 대표팀은 이날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일본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최근 소집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까지 치렀던 선수들 중 일부는 코로나 혹은 소속팀 거취 등과 관련한 핑계를 대며 대거 일본과의 평가전 엔트리에서 빠졌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이진급도 안 되는 전력에 돈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어 에치고는 지난 파라과이전 역시 파라과이 선수단 입국 하루 만에 경기가 열렸던 데다 일부 주전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하는 등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에서 치른 경기에서 거둔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록 일본의 실수로 가나의 1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날 가나는 일본이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였다. 일본 공격진이 가나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건 역시 당연한 결과였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실수한 그 순간이다라며
대국민 승리쇼를 벌인 것에 온 나라가 취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나전 4대1 완승의 밑바탕엔 일본의 경기력보다는 상대 팀들의 전력이 워낙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은 월드컵을 앞두고 초청한 팀들에 환경적으로 약한 팀을 만들어 정신승리를 하려는 듯 보입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도록 스케줄을 짜질 않나, 훈련 시간도 보장하지 않은 채 호텔에만 묵게 하질 않나, 식문화를 고려치 않은 채 식사 메뉴에 초밥만 내놓는 등의 저열한 방법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일본이 우월한 팀이 되도록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면에서 상대팀 최정예 선수들과 월드컵 실전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 전문가이자 기자인 세티에는 한국과 일본의 평가전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야기의 골자는 한국은 평가전 취지에 맞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점검하고 실행한 반면 일본은 승리를 위한 경기 운영에 일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티에는 평가전은 승리가 필요한 경기가 아니다. 특히 이번 평가전은 흥행을 보는 경기가 아닌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이었다. 실제로 국가 순위 기록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기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월드컵을 앞두고 팀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경기이며 승패는 없는 경기다. 한국은 그것을 잘 이해했고 일본은 그저 앉으려는 데만 신경 썼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며 일본이 평가전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 반면 일본은 평가전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 돈만 낭비했다고 보면 된다. 일본은 월드컵에서 축구 강국 독일, 스페인을 상대한다. 지난 브라질전에서도 그들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했으나 스스로 포기했다. 저도 좋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했다. 저도 배우는 것이 있다. 일본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한국이 뛰어났다. 그리고 브라질 축구 기자는 이렇게 촌철살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용감했고 일본은 겁쟁이였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이번 모의고사는 한국 팬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남미팀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벤투호가 내세우는 빌드업 축구가 사라지며 보는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선수들 간의 패스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고 그마저도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 상대 선수에게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또 패스를 줄 공간을 찾느라 백패스를 하기 일쑤였고 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비들이 볼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안함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평가전은 김민재, 정우영과 황희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 경기였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팀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경기에는 이례적으로 유럽 출신의 주심까지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짜놓은 판이었죠. 한국팀은 특유의 역동성과 팀워크, 동료 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11월 월드컵을 준비할 겁니다. 6월 릴레이 평가전의 완전체를 소집하는 다음 두 번의 평가전은 9월에나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목적지인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마주하는 첫 상대는 11월 24일 우루과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우리 선수들이 폼을 바짝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